한국의 고용계약에 숨어있는 2년의 덫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죠. 계약직으로 2년을 꽉 채워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실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기간제법입니다. 이 기간제법의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뭐냐 하면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쓰게 되면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좋은 의도잖아요.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좀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이 법이 오히려 2년 절벽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대신 2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죠. 이 안타까운 상황, 아마 이분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죠. 장그래가 정말 일도 잘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2년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죠. 그에게 2년은 희망이 아니라 그냥 계약의 끝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게 더 마음 아픈 점이죠. 그런데요, 이 2년의 규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 예외 조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 임원이 있습니다. 4년 동안이나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일했어요. 2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해고를 당한 겁니다. 이분은 당연히 나는 이제 정규직인데 이건 부당해고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고소득자. 정확히는 소득상위 25%에 해당하는 전문직 근로자는 2년 규칙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고소득의 기준이 얼마냐?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약 7,4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노동부에서 새로 발표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이 나옵니다. 이 임원의 계약서상 기본 연봉은 이 기준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성과급이나 다른 수당들을 다 합친 총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이 기준선을 아주 살짝 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법원은 이분의 총소득이 고소득자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해고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이름만 들으면 계약기간이 없으니까 정규직 같죠? 맞아요. 고용 안정성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임금체계나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2년 이상 계속 일을 시키면서도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는 안 해줘도 되는 일종의 묘안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호봉제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근속 연수가 쌓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 이름도 다양해요. 상용직, 업무직, 또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직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이름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히 어떤 신분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구분이 생기면서 당연히 새로운 문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거 차별 아니냐? 하는 문제죠. 이 논쟁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즉 2년 미만 계약직은 기간제법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이런 명확한 보호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특히 공공부문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데요. 대법원은 공무직과 공무원은 채용 방식이나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의 차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대법원의 이런 태도가 민간 기업의 무기계약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즉, 무기계약직을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떤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받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분명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과연 이 법은 지금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좋은 의도가 더 복잡한 문제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